네, 올 들어 계속되던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. 다만 추세적인 둔화인지 아니면 연이은 또 연휴 효과인지 평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정부가 청약 정책 개편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한 주간 새로운 부동산 소식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송 대표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게 참 부동산 정책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. 청약 이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올해 거의 뭐 열풍이라고 했고 네. 송 대표님 여러 번 뭐 소개해 주셨잖아요. 여기는 뭐 줍줍이라고. 네. 무슨 뭐 19세 이상이면은 거주지도 필요 없어. 네. 뭐 청약 저축 청약 통장 없어도 돼.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. 집이 있어도 돼. 집이 있어도 돼. 네. 맞아요. 그 이른바 무순위 청약 일면축 그렇죠. 이 상당했어요. 네. 이게 네. 올 한 해 열풍같이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올 한 해 보통 이제 청약들 들었는데 가장 경쟁률이 뜨거웠고 이거는 뭐 역대급 그 경쟁률이 기록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무순위 청약들 보면은 이게 5년 동안 그 상위 10개 중에 9개가 올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5년간의 기간 동안 어떤 그 청약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겠죠. 네. 그 중에서도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뭐 나이, 그다음에 지역, 그다음에 뭐 주택 보유 예, 여부. 보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로또 청약 단지 경쟁률이 뜨거웠다라고 봐야 되겠죠.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탄역 롯데캐스 저 숫자 콤마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읽으셔야 되는데 294만 대 1이고요. 에? 예, 290. 동탄 쪽에 예, 294만 대 1. 예. 그리고 흑석 차이는 뭐 82만 예. 대 1 정도 나온 예. 거죠. 그다음 세종 린 스트라우스도 43만 대 1 정도 나왔죠. 그다음에 디퍼아라고 불려왔던 그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33만 대 1이 나올 정도로 이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몇십만 대 1 정도는 뭐 익숙하다 보니까 저 경쟁률 자체가 이 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열기가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열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과열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실거주를 바탕으로 한 그 수요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청약 그 홈페이지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. 이렇게 무순위 청약들을 한 거에 대한 그 배경이라고 본다라면 금리 인상 때문에 어떤 주택 시장이 좀 얼어붙었고 그런 네. 얼어붙었던 시장 안에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또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그 둔촌주공 살리기 위해서 이런 뭐 규제에 대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 그 청약 시장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인기가 있는 단지들이 많고 또 과열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좀 제도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네.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주거 안정을 네.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만 좀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이라면서요. 네,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. 알고 있고요. 뭐 지금 발언들도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뭐 박상우 장관도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. 국정감사 기간 안에 아까 지적하신 거 유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이제 네. 무주택에 대한 그 여부, 그 다음에 거주지냐 아니냐 거주지에 대한 여부 역시 뭐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주거 안정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장이 돼줘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과연 그 정도의 경쟁률이라면은
이게 뭐 주거 안정하고는 좀 다르게 거의 오히려 로또 수준이니까. 예,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만 쳐다보게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장이 아니라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네.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그 개편되는 과정 안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무주택자가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역시나 이 유주택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시 나오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본다라면은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그 여부 그다음에 뭐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의 얘기고요. 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지금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뭐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그 제도, 그다음에 수도권과 그 서울은 좀 이런 그 제도에 좀 차등을 주지 않을까. 그래서 과열된 데는 좀 식히는 전략으로 가고 지방권 같은 경우 식어 있는 곳은 좀 온기를 좀 불어 올 수 있도록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이게 이제 개편되면은 이제 정책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를 이제 무주택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네. 그러면은 이제 청약 참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.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제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거랑 약간 또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무순위 청약은 제한을 하면서 시장의 수요를 축소하는 방향인데 또 네. 한편으로 보면 비아파트 시장에 있는 수요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면은 또 거기선 또 수요가 늘어나는 글쎄요. 상황이란 네,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청약 제도의 그 과열 현상을 시키기 위한 건데 한쪽 측면에서는 좀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또 이 그러네요.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, 좀 그러네요. 또 네. 이제 그 수요자가 쏠림을 그렇죠. 나오는 그런 문제죠. 근데 이게 또 그 이해는 한편으로 되는 게 지금 청약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하고 아파트 시장의 쏠림 현상들을 나눠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적하신 대로 비아파트 소유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유주택자인데 이렇게 된 그 규제를 좀 완화하게 된다면 요건이 좀 상당 부분 완화가 되거든요. 기존에는 60제곱미터에다가 공시지가로 보면은 한 1억 6천 이하의 비아파트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 네. 부분들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. 그래서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그 수도권의 85제곱미터 그리고 공시가로는 한 5억 정도 이하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보면은 한 뭐 6, 7억 또는 7, 8억까지도 확대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. 그리고 어떻게 이게 모두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청약 제도가 모든 계층을 완벽하게 뭐 하기에는 역부족이다. 지금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 시각이 또 맞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 시각이 또 맞는 것 같고 또 네. 양쪽으로 또 보면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제도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자꾸 뭐 제도로 손질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청약 제도를 계속 손질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만 제기들이 나오고 또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라는 그 아리송한 그렇죠.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래요. 아까 뭐라고 했죠? 청약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요. 네, 네. 그러면 정책 나올 때마다 네. 한쪽에서는 와 기회다 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네. 없는데 늘 그런 어떤 갈등을 갖다 왜 만드나 싶기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궁금한데 이 무순위 청약, 이 네. 로또 청약을 왜 만들었습니까? 그때 미분양이 많아서 또 갑자기 내놓은 대책이에요. 예, 그렇죠. 네. 예? 네. 그 정도 아니었으면 그 미분양 해결 안 되었을까요? 뭐 시장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본 거는 그때는 심각했다? 같습니다. 네. 그게 또 이제 해결되니까 또 무순위 청약도 이제 없애겠다. 네, 네. 또 갑자기 막 네. 아니 제가 아까 동탄 294만
제가 아예 메모를 했습니다. 294만 4,780대 1. 뒤에 자리까지 다. 예. 그 제가 한번 검색 들어가 봤어요. 아, 네. 번개 맞을 확률 네. 0.0002% 50만 분의 1. 네.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. 아, 네. 로또 1등 되는 확률이 0.00001. 아, 네. 소수점 5자리 가네요. 네. 814만 분의 1. 네. 814만 분의 1인데 요새 네. 열 몇 명씩 어떨 때는 20 몇 명씩 1등 나오는 건 도대체 그렇죠. 전 국민이 몇 장씩 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야. 어쨌거나 이거는 294만 4,780명 중에 네. 294만 4,779명은 네. 쓸데없이 발품 팔고 뭐 네. 아유 그 에너지 소비만 해도 엄청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지금 청약제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. 청약홈 네. 이게 무슨 뭐 개편한다고 멈추기도 하고 네. 어쨌거나 이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겠습니다. 네.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입시 제도들 보면은 계속 입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입시 컨설팅 많잖아요. 네. 한때 청약 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청약 컨설팅을 할 정도로 돈을 그러니까, 몇백만 원씩 예, 내고 컨설팅을 예. 받고 네. 어느 단지가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냐 그런 뭐 컨설팅도 한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뭐 실제로도 네.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. 그만큼 청약 제도에 대한 변화가 많았다는 거예요. 제도가 이게 생기고 나서 뭐 100번 넘게 개편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70차례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15차례 정도 됐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정부가 아직 남아있는 임기가. 그다음 문재인 정부도 26차례. 그러니까 저 짧은 기간 동안 벌써 40회 가까운 그런 그 제도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개편 그리고 이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지적을 해볼 수 있어요. 대표적인 개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거, 그리고 배우자 통장 가입 합산이 가능한 거, 그다음에 혼인 전에 당첨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도 바뀌었죠. 그리고 뭐 저런 부분은 필요할 수 있겠죠. 뭐 신생아 우선 특별 공급 신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납입 금액이 2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금리도 올리는 것들,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뭐 이런 부분들도 주요 대표적인 개편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한 그 다주택자가 뭐 집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니까 네. 3명이 아니라 아이 2명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자녀에 글쎄. 대고 있는 상황들. 예. 그리고 지금 뭐 저출산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생아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미분양 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지 계속 그 뭐 방치를 해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좀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,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20몇 번, 15번 그 아까 170번이 바뀌었는데 170번 중에 벌써 한 40~50번 정도가 이 뭐 2개 정부 안에서 나올 정도라면은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컨설팅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집값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. 지금 사실 이제 가을이면 뭔가 이사도 많고 네. 거래량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호가는 좀 높은데 거래량은 실제로 줄고 네.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거든요. 네, 지금 29주 계속 상승을 하고 예. 있는데 상승폭은 둔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3주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. 이런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세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그 관망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을 보더라도 변동률이 뭐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.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그 변동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네. 이런 부분들. 그게 이제 지방의 지수가 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죠. 그럼 관망세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그 거래량을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더라도 5월 때 보면은 지금 5천 건이 넘는 거래량, 그리고 6월 그 7월 보면은 7천에서 8천 건이 거래가
찍히고 있다가 지금 그 8월 들어서 6천 건, 그리고 9월 이제 뭐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네. 1,900건 정도 본다라면은 이 거래량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축소가 많이 됐다.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수요자들이 앞당겨서 집을 산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주택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예전보다는 관망세에 들어섰다라는 거는 너무 그 짧은 텀 안에 그 예전의 가격을 신고가라든지 또는 전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쫓아왔다라는 거.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거기에다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좀 그러게요. 비자발적인 그 수요 이탈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거래량도 축소되고 지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.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6번, 7번 중에 뭐 물으실래요?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네. 하고 싶은 거? 네, 뭐 또 공급 다른 것도 확대 찾고 얘기도 계셨던 거 있고. 아니죠? 번개마저. 팬게 찾고 계신 것 네, 같아서. 다른 거 찾고 네. 계신 것 같은데. 그건 아니고. 잠깐 놓친 것 같은데. 네. 아니 지금 뭐 7번에 이렇게 네. 학군 얘기가 나오는데 네. 무슨 뭐 반포 대치 학군 얘기 그만하시죠. 네. 뭐 학군 좋은데 산다고 애가 꼭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. 집값만 올라가니까 저는 또 이게 맹모 삼천지교잖아요. 맹모 삼천지교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자꾸 좋은 아버지 엄마 있는 동네로 갈라 하지 말고 아버지 엄마가 좋은 엄마 아빠 되면 좋은 거고 저 이거 네. 이것도 양극화의 문제인데 서울 얘기 다르고 지방 얘기 다른데 그러게요. 다녀보면은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. 지방이나 과거 유명 관광지. 근데 서울은 또 버글버글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해요. 네. 자, 지금 문제는 서울에는 아직도 집이 없다, 부족하다. 그럼 공공주택 5만 가구 뭐 원래 요 부분 확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진행은 한다라고 하는데 뭐 분양 계획이나 또 신축 매입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네.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뭐 거래량이 축소는 되고 있더라도 항상 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고 할 때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LH를 통해 가지고 착공된 물량이 한 5만 가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는 11,000가구 정도 됐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는 공급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까 지방도 말씀하시고 또 수도권에 또 분양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. 그런 곳들은 공공에서 좀 매입을 해서 미분양되는 네, 것들. 네. 얼만큼 근데 저렴하게 매입해 주냐에 따라서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아하, 정해지겠죠. 아. 그래서 공급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약 한 14만 6천 가구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기존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공사비에 대한 이슈,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분양가에 대한 뭐 요즘 들어선 좀 거부감들, 뭐 공공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랐잖아요. 그런 네.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이 이 시장을 바라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